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 인간의 뇌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공을 위해 진화하지 않았다. 우리의 뇌는 수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 최적화된 유기체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느껴지는 그 극심한 공포와 저항감은 단순히 당신의 정신력이나 개인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뇌의 가장 깊은 곳, 편도체가 변화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발동시키는 생물학적 거부 반응이다. 결국 평범한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단순히 정신력이나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설계한 가장 안전한 가난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진화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모든 노력은 그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헛된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다. 불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뇌의 논리적 방어 기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정확히 공략해야 한다. 단 7분. 깨어있음과 수면이 교차하는 이 짧은 구간은 평소보다 뇌의 저항이 약해지고 새로운 감각과 이미지가 깊게 각인되기 쉬운 결정적인 기회다. 1980년대 CIA가 공식적으로 기밀 해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그 가치를 입증할 만큼 잠들기 직전 전이 구간의 잠재력은 상상 이상이다. 이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당신의 신경망에 강력하게 실행하라. 당신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주파수를 바꿔야 한다. 뇌를 속여라. 여러분,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왜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도 늘 제자리일까 라는 답답함이 밀려온다면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는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고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뇌는 하루 종일 과도한 정보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피로가 누적된 뇌는 새로운 도전보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마치 연료가 거의 없는 자동차가 더 멀리 나아가기보다 현재 상태를 겨우 유지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무작정 의지를 다지는 것보다 먼저 뇌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환경부터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걱정,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쓸데없이 쌓이는 디지털 피로를 줄여야 뇌도 비로소 중요한 변화에 집중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꼭 필요한 AI 도구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관련 플랫폼 도로퍼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설명란에 전용 코드 LX7FB9를 활용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비용의 압박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환경이 정리되면 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잠들기 전 7분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뇌가 가장 말랑말랑해지는 그 시간, 뇌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과학적 증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거대한 성취를 거머쥔 이들에게는 공통된 기벽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의식의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을 사냥하는 명포수였다. 그들은 뇌과학적으로 최면 가사 상태라 불리는 깨어있지도 잠들지도 않은 경계의 구간에서 새로운 발상의 실마리를 포착하려 했었다. 그 시작점에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있다. 1879년 가을, 뉴저지의 멜로파크 실험실. 에디슨은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 6,000번의 실험을 반복하며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 6,000번의 실패, 이성은 이미 한계였고 논리적인 뇌는 이미 과부하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고 머릿속은 안개처럼 뿌연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계산과 논리로 무장한 이성의 뇌는 더 이상 어떠한 돌파구도 보여주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묻었다. 단순히 잠을 자려는 게 아니었다. 그의 양손에는 묵직한 강철 구슬이 쥐어져 있었고 발밑에는 차가운 금속 쟁반이 놓여 있었다. 에디슨은 의도적으로 수면의 늪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뇌파가 각성 상태인 베타파를 지나 깊은 명상 상태인 세타파로 하강하는 그 찰나, 뇌과학이 말하는 창의성의 스위트 스폿이 열리는 순간이다. 몸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쥐고 있던 강철 구슬이 금속 쟁반 위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떨어진다. 날카로운 소리에 깨어난 에디슨은 그 즉시 수첩에 찰나의 이미지를 기록했다.
그것은 깨어있는 동안의 논리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무의식의 실마리였다. 수천 번의 계산으로도 풀리지 않던 전구 필라멘트의 핵심 재료나 축전지의 원리 같은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바로 이 구간에서 낚아올린 직관의 흔적들이었다. 이런 방식은 그에게 막힌 사고를 흔들기 위한 강력한 창의적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그는 이성이 멈춘 자리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해답의 조각들을 평생토록 낚시질해온 것이다. 살바도르 달리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이미지와 영감을 포착하려 했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무거운 구리 열쇠를 매달고 잠에 들었다. 열쇠가 바닥에 쟁반을 때리는 순간 달리는 의식이 잠들기 직전의 그 모호한 지점에서만 볼 수 있는 기괴하고도 천재적인 영감들을 낚아챘다. 기억의 지속에 묘사된 시계들처럼 논리를 초월한 아이디어들은 뇌의 저항이 가장 약해졌을 때만 허락되는 선물이었다. 달리는 자신의 예술적 시도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이 경계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고정관념을 파괴한 결과라고 믿었다. 그는 깨어있는 시간에 묻질 만큼이나 잠들기 직전 무의식에서 건져 올린 파편들을 소중히 여겼다. 에디슨과 달리가 찰나의 영감을 길어 올렸다면, 여기 또 한 명의 인물은 인생의 거대한 변화를 위해 이 경계의 시간을 철저히 활용했다. 바로 현대 잠재의식 철학의 사상적 뿌리인 네빌 고다드라는 인물이다. 1930년대 대공황의 한복판, 그는 뉴욕의 차가운 단칸방에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굶주림과 절망이 그를 잠식하려 할 때 스승 압둘라는 기이하고도 단호한 명령을 내린다. 네빌, 내가 뉴욕의 낡은 방에 있다고 믿는 한 너는 평생 이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 내 주의와 상상을 하나의 목표에 강하게 고정해라. 오늘 밤 너는 뉴욕이 아니라 바베이도스의 집 침대에 누워있다고 믿으며 잠들어야 한다. 네빌은 단순히 상상한 게 아니었다. 그는 잠들기 직전 의식이 몽롱해지는 세타파 상태에서 고향집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실제처럼 들으려 했었고, 대서양의 끈적한 소금바람이 피부에 땀구멍 하나하나에 닿는 느낌을 재현했다. 뉴욕의 매연 대신 고향의 달콤한 향기를 코끝으로 불러들였고, 어머니가 깨끗하게 세탁해둔 이불의 감촉을 손가락 끝으로 더듬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 신경망을 바베이도스라는 목표에 철저히 고정시켰다.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타파 상태에서 입력된 이 강렬한 감각 정보는 다음날 그의 뇌가 수만 가지 정보들 중 오직 목표를 향한 기회만을 선택적으로 포착하게 만드는 강력한 인지적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가져왔다. 나는 가고 싶다. 는 결핍의 생각 대신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 는 완료된 상태의 감각에 뇌를 동조시킨 것이다. 놀랍게도 정확히 일주일 뒤 십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형에게서 바베이도스행 1등석 티켓이 도착했다. 에디슨의 쇠구슬과 네빌의 바베이도스. 그들은 모두 인간의 뇌가 거대한 창조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최면가사 상태 영역에서 승부를 보았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해준다. 현실의 물리적 제약이 당신을 지독하게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경계의 시간을 통해 주의와 행동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은 당신의 변화된 행동과 선택에 맞춰 서서히 재편성되기 시작한다. 부와 성공은 의식적인 사투의 결과가 아니라 뇌파의 경계에서 길어올린 새로운 주의와 행동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초현실적인 성취는 단순히 운이었을까?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뇌 해킹의 결과였을까? 이제 그 신비로운 현상 이면에 숨겨진 압도적이고 정밀한 뇌과학의 실체를 파헤쳐 볼 시간이다. 앞서 언급한 거장들의 성취는 결코 신비주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뇌파를 활용해 사고의 한계를 돌파하는 과학적 근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의적 통찰력의 폭발입니다. 2021년 프랑스 파리 뇌 연구소는 에디슨의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규모 임상 실험을 진행하여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03명의 피실험자에게 논리적으로 풀기 매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제시한 뒤 에디슨의 방식처럼 수면 시작 단계인 에논 구간에서 잠시 머물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파가 세타파 대역에 진입했다가 깬 그룹은 계속 깨어있던 그룹보다 문제에 숨겨진 규칙을 발견하는 통찰력이 무려 3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뇌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구간에서 막혀있던 사고를 느슨하게 만들고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던 창의적 통찰을 끌어내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둘째, 망상 활성화 체계인 RAS의 정보 우선순위 재조정입니다. RAS는 우리 뇌의 정보 필터링 시스템으로 초당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중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 골라 의식으로 전달합니다. 뇌과학계의 연구들에 따르면 잠들기 전 반복한 이미지와 감정은 우리 뇌의 필터 시스템이 다음날 무엇에 더 주목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평소라면 무심코 흘려보냈을 정보나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며 목표를 향한 주의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비판적 사고 필터의 일시적 완화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어있는 각성 상태에서는 강한 자기검열과 논리적 통제가 변화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며 새로운 입력을 차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작 직전의 경계 상태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저항과 논리적 통제가 다소 느슨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이나 자기암시를 훨씬 더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뇌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국 잠들기 전에 짧은 전이 상태는 단순히 휴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날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감정으로 행동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결정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것이 무조건적인 부를 보장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짧은 틈을 통해 기억과 주의, 행동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인지적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밤부터 이 강력한 뇌과학적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재설정할 세탑 하이킹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뇌의 저항 차단입니다. 잠들기 15분 전부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의 수면 준비를 방해할 수 있으니 잠들기 전에는 불필요한 시각적 자극을 줄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불을 끈 채 천장을 보고 누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근육을 차례로 이완시키며 깊은 복식 호흡을 하세요. 몸과 호흡이 안정되면 잠들기 전에 몽롱한 전이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무의식의 문이 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3초 루프 시각화입니다. 너무 길고 복잡한 상상은 오히려 뇌를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이룬 결정적 순간을 3초짜리 영상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고액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와 해냈다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 짧은 영상을 전이 상태에서 무한 반복하세요. 중요한 것은 시각 정보보다 감정입니다. 잔고를 확인했을 때의 그 안도감, 전율, 희열을 온몸의 세포가 느끼게 하세요. 뇌는 감정의 진폭이 큰 정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신의 앵커링입니다. 잠들기 직전, 의식이 완전히 흐릿해질 때 가장 짧고 강력한 한 문장을 반복하세요. 나는 이미 부의 흐름 속에 있다와 같은 현재 완료형 문장이 좋습니다. 이때 가슴 중앙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호흡의 리듬에만 오롯이 집중해 보세요. 이런 단순한 리듬은 한 문장의 마음을 고정하고 무의식의 각인을 남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한 기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드세요. 잠들기 전 반복한 문장은 다음날 여러분의 기억과 주의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상상하는 것만으로 현실이 바뀐다면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느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단 하루라도 자신의 뇌를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보로부터 완벽히 격리하고 오롯이 부의 감각에만 7분을 온전히 투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현대인은 잠들기 직전까지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자극적인 영상으로 뇌를 혹사하며 스스로를 부정적인 감정에 고정하곤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라기보다 주의와 감정의 방향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 경로가 물리적으로 익숙해지는 데는 수주 이상의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각인되는 데는 임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지점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시각화는 행동의 방향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길을 모른 채 엑셀만 밟지 마십시오. 먼저 가고자 하는 곳을 뇌에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단 몇 주만이라도 이 훈련을 지속해 보십시오. 의지로만 애썼던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명확한 변화의 신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흐름은 깨어있는 16시간의 사투보다 잠들기 전 7분의 고요함 속에서 그 방향이 결정되곤 합니다. 에디슨과 달리가 경계의 시간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고, 네빌 고다드가 잠들기 전 상상과 감각의 힘을 강조했듯 여러분의 오늘 밤 또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향한 사고와 행동 패턴을 반복적으로 강화한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에게 가난이라는 익숙한 명령 대신 풍요라는 새로운 감각을 부여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는 나의 뇌를 부의 주파수에 맞춘다라고 적으며 여러분의 변화를 향한 결단을 선언하십시오. 텍스트로 기록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목표를 더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작은 선언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평소와 다른 확신과 새로운 관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주의와 행동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뇌를 속여라였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성취를 응원합니다.